2025년 암호화폐 시장. 와, 정말 혹독한 겨울 같았죠. 네, 정말 그랬습니다. 연초에는 엄청난 기대를 안고 출발했는데 막상 연말에 성적표를 받아보니까 대부분의 주요 암호화폐가 마이너스를 기록했더라고요. 심지어 반토막이 난 경우도 있었고요. 맞아요. 이렇게 잔뜩 움츠렸던 시장이니까 2026년에는 반등을 노리는 선수들이 눈에 띌 수밖에 없는데요. 오늘 심층 분석에서는 2025년에 가장 혹독한 시련을 겪었지만 바로 올해 2026년에 화려한 재기를 꿈꾸는 새 거물, 비트코인, 이더리움, 그리고 솔라나의 컴백 스토리를 한번 집중적으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단순히 그래서 얼마까지 오를 것이냐, 이런 가격 예측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아, 그런 건 아니고요? 네, 그보다는 각 암호화폐가 처한 독특한 상황, 그리고 재기를 위해서 준비한 비장의 무기가 과연 무엇인지 그 본질을 들여다보는 시간이 될 거예요. 기술적인 진보나 시장에서의 새로운 역할, 또 잠재적인 성장 동력까지 시장의 그 시끄러운 소음 너머에 있는 진짜 가치를 찾아보는 거죠. 좋습니다. 그럼 바로 첫 번째 선수부터 살펴보죠. 역시나 비트코인입니다. 사실 2025년은 비트코인에게 정말 기록적인 해가 될 거라는 기대가 엄청났잖아요. 엄청났죠. 트럼프 행정부의 친암호화폐 분위기를 타고 20만 달러까지 갈 수 있다. 이런 낙관론이 시장을 거의 지배했었죠. 맞아요. 그런데 결과는 연말에 5% 하락, 10만 달러 선도 못 지키고 마감했어요. 기대가 산처럼 높았으니까 실망의 골도 그만큼 깊을 수밖에 없었고요. 바로 그 지점인데요.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게 5% 하락이라는 숫자 자체보다 기대치의 붕괴가 시장에 준 충격이 훨씬 컸다는 거 아니겠어요? 정확합니다. 연초에 투자자들은 모대의 자산이 2배가 될 거다 이렇게 굳게 믿고 있었으니까요. 그렇죠. 그 믿음이 깨진 거죠. 시장 심리가 얼마나 강력하고 또 얼마나 허무하게 무너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였습니다. 그런데 역설적으로 2026년에는 다시 낙관눈이 고개를 들고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월가의 최고 분석가들 사이에서 올해 15만 달러, 심지어는 20만 달러 돌파 예측이 다시 나오고 있거든요. 작년에 그렇게 크게 되었는데도요? 도대체 어떤 근거로 그런 자신감이 나오는 걸까요? 바로 비트코인의 정체성 자체가 좀 근본적으로 바뀌고 있다는 신호가 여러 군데서 나타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 정체성이요? 네, 크게 한 3가지 정도 외부 요인을 꼽을 수 있는데요. 첫째는 전반적인 거시경제 전망이 개선되고 있다는 점. 네. 그리고 둘째는 드디어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는 것. 마지막으로 시장의 불확실성을 해소해줄 새로운 암호화폐 관련 법안이 마련될 수 있다는 희망입니다. 잠깐만요. 그건 좀 이상하게 들리는데요. 저희가 몇 년 동안 들었던 얘기는 비트코인이 기존 금융 시스템의 대안, 그러니까 일종의 해치 수단이라는 거였잖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그 시스템의 건전성이나 중앙은행의 금리 정책에 의존해야만 성장할 수 있다. 이건 뭔가 좀 모순적인 이야기 아닌가요? 바로 그 점이 핵심입니다. 이건 모순이라기보다는 비트코인의 졸업이라고 표현하는 게 더 정확할 것 같아요. 졸업이요? 네. 지난 10년간 비트코인은 시스템 밖의 반항아, 아웃사이더였죠. 하지만 이제는 제도권으로 편입되면서 하나의 거대한 매크로 자산으로 인정받는 단계에 들어선 겁니다. 마치 디지털 시대의 금처럼요. 아, 이제 비트코인의 성공은 시스템을 거부하는 게 아니라 그 시스템의 규칙 안에서 얼마나 잘 플레이하느냐에 달리게 된 거죠. 이건 비트코인의 근본적인 정체성이 바뀌는 아주 중대한 전환점이네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비트코인의 운명은 암호화폐 시장 내부의 열광만으로는 결정되지 않고 월스트리트와 워싱턴의 거시적인 흐름과 함께 움직이게 됐다. 반항아의 시대가 끝나고 제도권의 일원으로 거듭나고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흥미롭습니다. 네, 그렇죠. 그런데 암호화폐 시장의 또 다른 축에는 월스트리트를 대체하려는 움직임도 여전히 존재하잖아요. 그럼요. 바로 그 야심의 중심에 있는 게 이더리움이죠. 맞습니다. 비트코인이 기존 시스템에 편입되는 길을 걷고 있다면 이더리움은 아예 새로운 시스템을 만들겠다는 꿈을 꾸고 있는 거죠. 네. 이더리움 역시 2025년에 정말 아찔한 롤러코스터를 탔습니다. 8월에는 이더리움 트레저리 회사라는 개념까지 등장하면서 분위기가 최고조에 달했고요. 맞아요. 그때 5,000달러에 육박하는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기도 했죠. 네, 하지만 그 후 몇 달 만에 모든 상승분을 반납하고 지금은 3,300달러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방금 이더리움 트레저리 회사라는 개념을 말씀하셨는데 그게 정확히 뭔가요? 당시 엄청난 화제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사실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넘어갔거든요. 아, 그거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간단히 말해서요. 기업들이 현금이나 채권 대신에 이더리움, ETH를 회사의 주요 예비 자산, 즉 트레저리로 보유하기 시작한 현상을 말합니다. 아, 회사의 자산으로요. 네. 이건 단순히 이더리움을 투자 대상으로 보는 걸 넘어서 기업의 재무 안정성을 위한 핵심 자산으로 인정하기 시작했다는 신호였어요. 그렇군요. 기업들의 채택이 본격화될 수 있다는 기대감을 한껏 부풀렸던 사건이었죠. 비록 시장 붕괴와 함께 그 기세가 꺾이긴 했지만요. 가격은 폭락했지만 그런 움직임이 있었다는 것 자체가 이더리움의 잠재력을 보여주는 거네요. 그럼 2026년 이더리움의 컴백 스토리는 어디서부터 시작될까요? 이더리움의 진정한 저력은 가격표에 있지 않습니다. 가격이 폭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더리움은 여전히 세계 최고의 레이어 1 블록체인이거든요. 그렇죠. 탈중앙화 금융, 디파이 시장의 굳건한 운영체제, OS라고 할 수 있죠? 맞아요. 압도적인 시장 점유율을 자랑하고요. 이게 바로 이더리움의 핵심 기반이고 이 기반 위에서 미래 금융을 뒤흔들 두 가지 거대한 트렌드를 이끌고 있습니다. 그 두 가지 트렌드가 뭔가요? 바로 스테이블 코인과 실물 자산 토큰화, RWA입니다. 아, RWA. 네, 스테이블 코인은 이미 익숙하실 테고 RWA는 말 그대로 부동산, 미술품, 주식 같은 현실 세계의 자산을 블록체인 위에 토큰으로 만드는 기술입니다. 와, 쉽게 말해 여러분이 사는 아파트의 소유권이나 삼성전자 주식 일주가 이더리움 네트워크 위에서 거래되는 토큰이 될 수 있다는 뜻이죠. 이야, 스케일이 정말 어마어마하네요. 이게 만약 현실화되면 수백, 수천조 달러 규모의 실물 자산 시장이 이더리움이라는 새로운 금융 인프라 위에서 움직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더리움의 재기 시나리오는 단순히 과거의 가격을 회복하는 수준이 아니라 미래 금융 시스템의 핵심 인프라, 즉 새로운 월스트리트의 기반이 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군요. 정확합니다. 그래서 이더리움을 볼 때는 단기적인 가격 변동보다 이 두 가지 트렌드가 얼마나 현실에 뿌리내리고 있는지를 지켜보는 게 훨씬 중요합니다. 네. 2026년에 이 둘 중 하나라도 의미 있는 성공을 거둔다면 그 기반 기술인 이더리움의 가치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커질 수 있습니다. 이건 장기적인 인프라 투자에 가까운 관점이죠. 알겠습니다. 비트코인은 제도권의 규칙을 배우는 거인, 이더리움은 새로운 금융의 판을 짜는 설계자, 그림이 명확해지네요. 자, 그런데 이더리움이라는 거대한 고속도로를 위협하는 더 빠르고 날렵한 경쟁자들도 있잖아요. 물론이죠. 그 선두에 있는 게 바로 솔라나죠. 네, 마지막 주자는 이더리움 킬러라는 별명을 가진 솔라나입니다. 솔라나는 2025년에 오늘 이야기하는 새 암호화폐 중 가장 지독한 한 해를 보냈습니다. 무려 44%나 폭락했으니까요. 네, 연초만 해도 294달러라는 사상 최고치를 찍으면서 연말에는 400달러를 넘볼 거라는 장밋빛 전망이 가득했죠. 그랬었죠.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수많은 밈 코인이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투기성 카지노라는 오명을 뒤집어 쓰고 말았습니다. 맞아요. 솔라나 하면 빠른 속도, 낮은 수수료가 장점인데 동시에 온갖 밈 코인 열풍의 진원지라는 비판도 많았죠. 2025년에 솔라나를 비유하자면 엔진 성능은 페라리급인데 브레이크하고 변속기가 계속 말썽을 부리는 불안한 스포츠카 같았어요. 하하, 비유가 재밌네요. 그리고 밈코인 투자자들은 그 차를 가지고 도로에서 난폭운전을 한 셈이죠. 결국 잦은 네트워크 중단과 함께 신뢰를 많이 잃었습니다. 하지만 2020년에는 이 차가 완전히 달라졌다 이 말씀이시죠? 네,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무엇이 그렇게 달라졌나요? 핵심적인 변화가 두 가지 있습니다. 첫째, 2025년 말에 단행된 대규모 블록체인 업그레이드입니다. 이걸 통해 단순히 눈부시게 빠른 속도를 넘어서 안정성까지 확보했습니다. 아, 안정성? 네, 비유를 이어가자면 드디어 페라리 엔진에 걸맞은 최첨단 변속기와 브레이크 시스템을 장착한 셈입니다. 이제는 난폭 운전을 해도 쉽게 고장나지 않는 믿을만한 차가 되었다. 그렇죠. 기술적 기반이 완전히 단단해진 겁니다. 기술적인 안정성을 확보했다는 거군요. 그럼 또 다른 변화는 무엇인가요? 어쩌면 이게 더 중요한 변화일 수 있습니다. 바로 솔라나가 더 이상 유령 블록체인이 아니라는 걸 숫자로 증명했다는 점입니다. 숫자로요? 네. 21시어제 연구 보고서를 보면요. 2025년 9월까지 11개월 동안 솔라나 블록체인 생태계에서 발생한 수익이 약 30억 달러, 우리 돈으로 4조 원에 가깝습니다. 4조 원이요? 네. 그게 다 수수료 수익 같은 건가요? 네, 네트워크 사용료, 즉 수수료 수익이 대부분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네, 왜죠?
사람들이 단지 투기를 위해서가 아니라 실제로 솔라나 네트워크 위에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아, 실제로 돈을 버는 블록체인이라는 걸 보여줬군요. 맞습니다. 이건 단순한 투기적 열풍을 넘어서 솔라나 생태계 안에서 실제 경제 활동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구체적인 물증인 거죠. 민포인으로 얼룩졌던 평판을 딛고 압도적인 기술력과 실제 수익성이라는 두 개의 엔진으로 명예회복을 노리는 형국이네요. 바로 그렇습니다. 자, 그럼 이 모든 이야기를 종합해볼까요? 오늘 살펴본 새 암호화폐의 컴백 스토리는 정말 각기 다른 전략과 서사를 가지고 있네요. 네, 그렇죠. 비트코인은 기존 금융 시스템과의 동기화를 통해 안정적인 가치 저장 수단으로 거듭나려 하고, 이더리움은 미래 금융의 인프라가 되겠다는 거대한 청사진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솔라나는 쓰라린 실패를 딛고 기술적 완성도와 실제 경제적 가치를 증명하면서 재기를 노리고 있고요. 맞습니다. 어쩌면 2026년 암호화폐 시장의 가장 큰 변화는 과거처럼 묻지마 투기 열풍에서 벗어나 각 프로젝트가 가진 구체적인 사용 사례, 그리고 기술력, 실제 수익성에 투자자들이 더 주목하기 시작했다는 점일지도 모릅니다. 옥석 가리기가 시작된 거군요. 네. 실제로 오늘 저희가 다룬 새 암호화폐 모두 2026년 초반부터 이미 7%에서 17%가량 상승하면서 시장의 분위기가 확실히 바뀌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죠. 오늘 분석은 이 거대한 암호화폐들이 저마다의 방식으로 어떻게 다시 일어서려 하는지, 그 흥미로운 전략과 비전을 깊이 있게 들여다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대화를 듣고 계신 당신에게 심각해볼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싶습니다. 거시경제의 흐름에 발맞추며 제도권 자산으로 진화하는 기존의 거인, 비트코인, 완전히 새로운 금융 시스템의 판을 짜르는 혁신가, 이더리움, 그리고 압도적인 속도와 실질적인 수익성으로 명예회복을 노리는 도전자, 솔라나. 이 세 가지의 전혀 다른 성장 스토리 중 당신에게는 어떤 방식이 디지털 자산 시장의 미래를 이끌어갈 가장 설득력 있는 성공 모델로 다가올까요?